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라는 옛말이 있죠. 여러분은 선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봉변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선물을 주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복잡한 골목길에 방문할 집도 많아서 마지막 집의 방문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어졌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아이 부모님께 연락드렸더니 화를 내며 늦었으니 선물만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늦은 건 분명 죄송한 일이지만 선의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맞을까요?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은 게 화가 나는 거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돼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고쳐야 할 태도인 거죠.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첫 번째, 부자들이 악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해서 선과 악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을 건데 도대체 왜 이런 프레임이 생겼을까요? 노쇠한 할머니와 건장한 남자가 싸우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힘도 없는 할머니에게 저러는 거야? 예의도 없는 못된 놈. 사실 할머니가 먼저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보통 약자와 강자가 대치한다면 약자를 응원하게 돼요. 올림픽에서 약체 팀이 메달을 따는 것에 감동을 느끼고 약자가 강자에 맞서는 스토리의 영화나 드라마에 희열을 느끼죠. 이렇게 강자와 약자를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것을 언더도그마의 오류라고 해요. 언더도그마의 오류로 상대적인 강자인 부자를 악으로, 가난한 사람은 선으로 무심결에 나누게 되는 거죠. 사실 약자와 강자는 선악을 나누는 어떠한 기준도 될 수 없어요. 감정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사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껏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같은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량하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런 감정은 자신의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어도 힘들게 살아온 것과 잘 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온 사람이 잘 되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절대 감정적인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두 번째, 막연히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한다. 가난한 마인드가 가득했던 저의 20대 시절에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어요. 버스가 바로 도착해서 타고 막히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시간을 계산했죠. 그렇게 늦게 도착하면 버스가 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댔어요. 이렇게 막연히 나에게 좋을 대로만 상황을 생각하고 안 되면 운을 탓했어요.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막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 투자하죠. 그러다 하락장을 맞게 되고 그때 가서 어떡하지? 생각하게 돼요. 인간은 생각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직접 당해보지 않아도 위험한지 아는 거죠. 원시시대에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행동했다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인류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거예요. 막연하게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다고 원시시대처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적 위협은 피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반대로 해야 돼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 최악의 케이스부터 최고의 상황까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놔야죠. 무언가를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가난한 사람은 난 왜 안 돼? 더럽게 운 없네? 할 것이고 부자는 이 방법이 안 통하네 플랜 B로 가자 하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세 번째, 문제점만 있고 방법은 없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피곤한 부류가 있는데 의견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일을 하면 미팅만 몇 시간씩 하고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죠. 가난한 마인드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요. 난 정해진 월급이라 미래가 정해져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어. 항상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에 동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동의해주면 자신이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요. 조던 피터슨의 책 질서 너머에서는 20대 여성과 상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세계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맹렬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사회 비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합리화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도덕적 우월감으로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조던 피터슨은 항상 세상 걱정하기 전에 방 정리부터 해라 라고 말해요. 인간은 변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변하기 시작했다면 다시 이전으로 변하기도 어려운 거죠.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는 방 정리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안 하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인생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오늘 당장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